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은 주택수요 포함이 될까 안 될까요? 이거 뭐 제가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포함되죠. 포함이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주택수가 이제 취득세 따로 보셔야 되고요. 종부세 따로 보셔야 되고 양도세 따로 보셔야 되는데 이번에 제가 갖고 온 기사는 뭐냐면은 양도세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양도세가 가장 좀 중요하긴 해요. 물론 지금 취득세 중과가 있어가지고 중과도 조심하셔야 되긴 하는데 그만큼 좀 어렵다는 거죠. 자, 어떤 내용인지 좀 볼까요? 이게 이데일리에서 제가 가져온 기사일 거예요. 조용석 기자님, 이데일리 맞을 건데. 그래요, 맞아요. 이데일리 맞습니다. 일단 그래도 출처를 좀 밝히고 제가 설명을 드려야죠. 자,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주택 판단 기준은 실제 주거 사용 여부로 판단을 한다. 그럼 여기서 소득세법은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양도세, 비과세 판단할 때는 실제 주거용으로 쓰는지 안 쓰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나요? 취득세, 종부세 기준도 다르거든. 갑자기 이제 머리가 슬슬 아파지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서 업무시설이라고 표기됐다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이다. 그래서 비과세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한 1주택자, 2주택자로 판단하는데 이건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장기 임대주택, 이건 이제 지자체 등록한 등록 임대주택입니다. 그런 경우에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 혜택이 되는데 제가 이거는 그냥 혜택 받지 말라고 합니다. 사건 사고가 저기서 가장 많이 납니다. A씨는 2018년 자신의 첫 집을 5억에 구매하고 이후 2년 뒤에 여윳돈으로 1억 원의 오피스텔을 매입했다. 해당 오피스텔을 보니까 건축물 대장의 용도가 업무시설로 표기되어 있었기에 자기는 주택이 아니니까 자기 집 하나만 있으니까 1세대 1주택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23년도에 10억에 양도합니다. 5억짜리 사서 10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과세 신고했지만 과세당국은 2주택자에 해당되니까 양도차익 5억에 대해서 1억 5,300 딱 이 정도 나옵니다. 계산해보면 양도차익 5억이면 그래서 양도세를 내야 된다고 안내했다. 이런 일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자, 비일비재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A씨라고 계시는데 첫 번째 집이에요. 1번 집 5억에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10억이 됐어요. 근데 2번 오피스텔을 샀는데 이거 한 1억 정도 이제 됐겠죠. 이제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문제는 이 오피스텔에서 업무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주거용으로 써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주택수가 당연히 카운트가 됩니다. 포함이 돼버려요. 그럼 이게 몇 주택이에요? 1세대 2주택인 거죠. 1세대 2주택이니까 이 경우에 1번 집하고 2번 집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아닌 한 얘는 비과세가 깨져버리죠. 그럼 양도차익 5억이기 때문에 이때 세금이 거의 한 1억 5천 얼마 나와버립니다. 단독명의일 때. 그래서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세 실수 톡톡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너무 많이 있죠. 아주 뭐 실수도 아니에요. 이거 뭐 엄청 많아요. 주택의 기준은 허가 여부나 서류상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에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업무시설로 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국세청은 주택으로 간주해서 과세한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얼마 전에 주택 개념 보니까 뭐 출입문이 따로 있고 취사시설 있고 뭐 욕실 따로 있고 그런 경우만 주택으로 본다고 하지 않았나요?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쓸 수 있지만 업무용으로 쓸 수 있잖아요. 참고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도 오피스텔인데 여기는 제가 업무용으로 썼고요. 관련해서 당연히 저는 전입신고도 안 했고 본점 소재지만 이렇게 하고 있고 혹시 모르니까 전기, 수도 이런 거 싹 다 업무용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월세를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 붙여가지고 다 이렇게 증빙 자료를 맞추고 있죠. 왜? 괜히 우리 이거 임대해주신 임대인분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자, 사례에 나온 A씨 역시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지만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주택으로 봐서 2주택자로 양도세가 부과된 거다. 오피스텔 외에 레지던스, 생숙 이런 것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고 뭐 폐 건물, 물론 폐가 아니면 뭐 조그만 방, 예를 들어서 뭐 상가 같은 거에 뒤에 딸리는 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만약에 별도 시설 같은 거 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프라가 되어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번에 또 주택 개념을 또 명확하게 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데, 자, 그러면 과세당국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는 거죠. 주거용으로 판단하는 거 뭐냐. 이런 거 보면은 이제 판례 같은 거 보면 되게 재밌어요. 판례 같은 거 보면은 과세 당국이 양도세 실사 조사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막 가끔 나오거든요. 보면 재밌어요. 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해당 오피스텔로 임차인이 전입신고했는지를 우선 고려하고 이 외에도 해당 건물의 전기, 가스, 수도의 사용량 등 이용 실태, 이웃이나 건물 관리인 등의 진술도 주거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한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자, 이렇게 본다는 거지.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A씨가 1번 집을 팔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게 2번 오피스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야, 이거 정말 주거용으로 썼을까? 아니면 업무용으로 썼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 거거든요. 자,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이걸 내가 주거용으로 썼다 그러면은 이거 비과세가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것들을 봅니다. 첫 번째,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근데 전입신고는 여러분들이 임차인하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못하게 막아놓죠. 그럼 그 다음에 뭐를 보냐? 전입신고 안 되어 있다면은 이 소유자의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지를 봅니다. 왜냐면 내가 이거 주거용으로 안 썼다면 업무용으로 썼다는 건데 업무용으로 썼다면 사업자 등록증 돼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라도 돼 있으면은 한번 좀 넘어갈 수 있는데 얘도 안 돼 있으면은 둘 다 안 된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는데. 그럼 이상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요. 3번 주변 상황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100세대가 있어요. 이 오피스텔이. 근데 전입신고 되는 걸 보니까 80세대다. 그럼 이거 대부분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는 거거든. 근데 얘는 전입신고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 있으니까 높은 확률로 주거용으로 썼다는 거를 암시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렇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죠? 뭘 합니까? 전화를 합니다. 어디다가? 관리실에다가. A동 101호 사람 살고 있나요? 그러면 거기 관리소장님이 친절하게 답을 해주죠. 아, 제가 얼마 전에도 택배를 갖다 줬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그럴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그냥 이대로 하면 안 되겠죠? 확인사슬 들어갑니다. 5번. 실사. 현장 방문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갔는데 임차인을 만난다. 그럼 거의 끝나는 거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작년에 나왔던 판례 서초 아파트를 팔았는데 그분도 비과세인 줄 알고 1억 9천인가 세금을 냈어요. 고가주택 비과세라서. 그런데 같이 살고 있는 자녀가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오피스텔 아까 제가 말한 그 방법대로 찾아서 주택수에 산입해서 3주택 중과 맞아서 1억 9천 세금이 8억 나서 8억. 소송 갔지만 졌다. 그래서 오피스텔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국세청 관계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도 공부상 외형상으로는 업무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주택수에 안 들어간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세 실수 톡톡 이런 걸 만든 거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했더라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 이때 등록은 지자체하고 세무서 양쪽 다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군데 모두 등록하고 요 일정 요건을 충족. 요게 엄청 어려워요. 지자체 세무서 양쪽 다 등록해야 되고 의무 임대 기간 기간에 따라서 준수해야 되고 중간에 5% 계약할 때마다 5%만 지켜야 되고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장기 임대주택 보유 1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0항에 나와 있는 건데 저는 그냥 하지 말라고 하죠. 얘가 이제 평생 1회고 사건 사고가 많이 나오니까 어쨌든 이런 경우는 가능은 한데 좀 어렵다.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얘를 등록을 하는 순간 잘못하면 지옥을 맛볼 수가 있거든요. 10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 경우에는 이걸 팔아버려야 돼요. 이거를 없애세요. 이렇게 매각. 그리고 이렇게 가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는 거죠.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아까 말한 장기 임대주택, 1세대 1주택,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이거랑 다른 거예요. 조문이 달라요. 155조 20항, 155조 1항. 두 개가 달라. 얘가 평생 1회예요. 얘는 여러 번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훨씬 쉬워요. 이슈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로 가야 돼.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전기, 가스, 수도 이용량 이런 실태 이런 거 보면 되고 그 평균치가 있어요. 보통 요 정도 수준 되는 집의 수도량은 가정용인 경우에 얼마, 뭐 전기인 경우 얼마 이런 평균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좀 유추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거 변경을 하시려면
어렵지 않죠. 해당하는 부서에다 연락하면 돼요. 관리실에 물어보면은 연락처 다 알려줘요. 그러면 이제 내가 업무용으로 쓰고 있으면 전기도 거기에 맞춰서 한전에 연락해가지고 바꿀 수 있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업무용으로 쓰는 이유가 업무용 전기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기본료가 좀 비싼 대신에 많이 쓰면 쓸수록 이게 단가가 좀 낮아지잖아요. 가정용은 기본료는 좀 작지만 많이 쓰면 쓸수록 누진해가지고 좀 올라가고. 근데 저는 컴퓨터도 쓰고 촬영도 해야 되고 많이 쓰니까 싹 다 그냥 바꿔버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룸에 침대처럼 보이는 건 하나도 없어요. 실제 자본 적도 없고 낮잠만 잠깐 잡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 제일 어려워요. 주거용으로 특색을 보일 수도 있고 업무용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어렵다.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적당하게 투자하시고 하실 분들은 오피스텔 샀다가 그냥 저 녀석을 먼저 팔아야 됩니다. 근데 저 녀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거 팔다가 그냥 다른 주택 파는 거 뭐 일반 과세 팔면 상관이 없는데 비과세 받으려다가 사건 사고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피스텔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때마다 또 여러분들이 헷갈리시고 이슈들이 나오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중 내용 듣고 싶으시면은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편하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